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고령자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보는 메디카루 케어 서비스입니다. 강의는 총 52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과 가족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고령자의 존엄을 지키는 메디카루 케어 서비스의 사회 책임 경영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메디카루 케어 서비스는 AI와 초고령 사회, 지역 돌봄, 가족의 안심을 연결한 기업입니다. AI는 지역에 숨어 있는 돌봄의 위험과 공백을 찾아내고 사람은 고령자의 존엄과 관계를 지킵니다. 시설 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의 돌봄 역량을 높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돌봄은 한 회사의 사업인지 아니면 사회의 기반 시설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양 사업이 시설 안의 서비스에 집중한다면 메디카루 케어 서비스는 인지증이라는 사회 문제 전체를 책임의 범위로 바라봅니다. 입주자와 가족뿐 아니라 시설 밖의 지역사회까지 돌봄의 대상으로 삼으며 초고령 사회에서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메디카루 케어 서비스는 1999년 창업했으며 그룹홈 아이노이의 220이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개호사업소는 공개자료 기준 300개가 넘고 일본 내 그룹홈 거실수 1위 규모입니다. 가쿠켄 그룹과 결합해 교육과 개호를 연결하고 인지증의 조기 발견과 예방, 지역 개발 활동을 수행하며 중국 등 해외에도 일본형 개호 모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지증 고령자는 수백만 명 규모로 늘어나며 700만 명 시대가 현실적인 사회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의 한계는 개호를 위해 직장을 떠나는 문제와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개호로 이어집니다. 개호 인력 부족도 국가적 위기입니다. 메디카루 케어 서비스는 사업의 범위를 넘어 지역과 가족, 사회의 돌봄 역량 자체를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 기업의 고유한 DNA는 가장 어려운 사회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간 선택입니다. 인지증을 가족만의 짐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고령자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선언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영역만 찾지 않고 어려운 케어에 집중했으며 교육그룹과 결합해 돌봄에서 예방과 개발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개호회사가 시설의 문을 열고 지역 주민에게 인지증을 가르친 것입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에 관한 지식을 무상으로 나누고 이웃이 인지증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지역의 이해가 높아지면 입주자가 산책할 수 있는 길도 더 안전해집니다. 기업 내부의 전문성을 지역의 돌봄 역량으로 이전하며 사업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기반 시설이 된 것입니다. 사회 책임 경영의 운영 체계는 책임의 범위를 입력으로 받아 구체적인 돌봄과 교육 활동으로 실행하고 지역의 안전과 신뢰라는 결과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입주자와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책임을 넓힐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잘 보이고 새로운 서비스 기회도 생깁니다. 책임의 범위 확장이 곧 사업 기회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입니다. 성과는 인지증 케어, 최대 사업자로서의 사회적 발신력과 일본형 개호 모델의 중국 등 해외 진출에서 확인됩니다. 반면 수익이 개호보수 제도에 크게 좌우되고 돌봄 인력 부족이 책임 확장의 가장 큰 제약입니다. 사회공헌과 수익성의 경계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익적 역할을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플 퍼스트 운영체계 평가는 50점 만점에 48점으로 A+ 등급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사업의 이유로 삼는 목적의식과 고령자, 가족, 지역의 존엄을 존중하는 태도, 안전과 존엄을 함께 지키는 케어 기준이 강점입니다. 앞으로는 케어 기술과 예방 기술의 혁신을 가속하고 지역 개발 활동의 성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조직학습에 연결해야 합니다. TPS 관점에서 메디카루 케어 서비스는 사회 전체의 낭비를 줄이는 기업입니다. 현지 현물 원칙으로 지역과 가정의 실제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케어와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되 최종 돌봄 판단은 사람이 맞는 지독화 원리도 중요합니다.
세대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기반을 만든다는 장기 철학이 운영의 방향을 정합니다. AI는 지역 데이터를 분석해 돌봄 수요와 위험 지도를 만들고 사람은 필요한 지원을 설계합니다. 인지기능 변화의 조기 신호를 안내하면 전문가는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담당합니다. 흩어진 교육 자료와 사례는 AI로 지식화할 수 있지만 지역의 신뢰는 사람이 형성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 활용에서 고령자의 존엄과 프라이버시를 가장 먼저 지키는 것이 전제입니다. 과거의 책임이 입주자와 가족, 시설 안의 전문성에 집중되었다면 AI 시대에는 지역사회 전체의 파트너로 확장됩니다. 개발 행사 중심의 예방은 데이터 조기 경보와 사람의 개입이 결합된 방식으로 발전하고 시설 내부의 지식은 사회가 공유하는 자산이 됩니다. 다만 고령자의 존엄과 관계는 사람이 지킨다는 원칙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양과 헬스케어 기업, 보험사와 지역금융기관,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업과 분리된 일회성 사회공헌 행사로 운영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장기 요양보험과 치매 국가 책임제에 맞게 연계하고 돌봄을 비용 부문으로만 바라보는 관행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 결과 사회적 신뢰와 인재 유입, 제도적 파트너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천은 본업의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적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일주일 안에 피플 퍼스트 진단을 실시하고 책임의 범위를 다시 정의하며 30일 동안 지역 대상 지식 공유 활동 한 건을 실험합니다. 90일 뒤에는 지역 신뢰와 채용, 새로운 사업 기회로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책임의 확장과 수익, AI 조기 경보와 존엄의 공존도 함께 토론할 과제입니다. 종합하면 메디카루 케어 서비스는 지역 고령자 돌봄의 사회 책임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피플 퍼스트 운영체계 48점, A+ 등급입니다. AI 확장성은 4점, 한국 적용성과 교육적 가치는 각각 5점이며 실습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AI는 돌봄의 위험과 공백을 기억하고 분석하며 예측하고 사람은 고령자의 존엄과 관계를 판단하고 책임지며 완성합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만간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